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교육 사회 이론 중 하나인 지위 경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계속 뭐에 대해서 살펴봤었냐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현상 중 하나인 과잉 학력 현상. 왜 자꾸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학력을 요구하는 게 높아지냐, 이 현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위 경쟁 이론의 관점에서 과잉 학력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위 경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주의 이론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은 뭐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사회주의 핵심인 거죠. 왜 그러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냐?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따져보면.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자본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어떠냐면 인간의 사람의 심리적 욕구라고 하는 거는 무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요구하는 이 욕구는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많은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지구에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인간의 욕구를 다 합쳐보면 그거는 무한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족돼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어떤 재산 인정해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도 욕구가 있을 거고 B라는 사람도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인정해줘 버리면 이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그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유한한 자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경쟁 이론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이 오르고 싶어 하는 이 지위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오르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높은 위치, 높은 부와 명예, 이걸 얻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상이 이 사회 구조,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오르고 싶은 사람의 욕구는 무한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간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이 지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A, B, C, D 10명 중 2명이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기준화해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가 B보다 더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래 공부했으니까 이 더 높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르고 싶은 지위, 한정되어 있는 지위에 사람들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타인과 차별화되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높은 학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공교육 제도로 변화하게 되면서 학교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적절적소에 아이들을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게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파악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가르쳐 보고 얘는 이 정도 수준, B는 여기에 적성이 맞고 C는 여기 적성이 맞으니까 적재적소 애들을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객관적 기준을 얻게 되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교의 역할이 우리가 부여되어 있다. 즉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졸업장이 필요해졌고, 그러면 이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많아지니까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대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대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럼 내가 대학교를 나와도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또 대학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그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물가의 어떤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게 마찬가지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학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지위 경쟁 이론에서 과잉 학력이 발생하는 그 메커니즘, 그 절차를 설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높은 학력은 사회 지위 경쟁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두 번째, 학력 취득을 위해서 경쟁이 발생한다. 세 번째, 학력은 직업 세계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고 학력의 평가 절하 현상이 발생한다. 학력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학력 상승이 요구되며 경쟁이 계속된다. 그리고 정부는 상급 학교의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서 교육기 확대 정책을 양쪽으로 늘려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간다. 따라서 교육 수익률이 떨어지면 다시금 과잉 교육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조금밖에 없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숫자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경쟁을 막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대학교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대학교의 수준이 10개밖에 없었겠지만 너무 과잉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치열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걸 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대 정책으로 교육기회 확대 정책으로 대학교를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대학교 나온 사람 많아지겠고 대학교의 교육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대학원에 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려 필요한 거고 그런 적절하게 이 선이 분배되지 않도록 이게 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 않도록 이게 정부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배우고 나왔지만 결국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은 서류 작업밖에 안 된다. 이게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력에서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학력이 만약에 대학원 수준 그 정도 연구 결과를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배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만큼 대학원까지 나와놓고 하는 일은 잡무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위 경쟁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이제 앞서 기술 기능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과잉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경쟁의 결과로만 학력의 상승 욕구를 파악하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이다. 그러니까 경쟁 말고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너무 경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직업 준비를 위해서 학력을 요구하는 현상도 있고 지적 욕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충족해주고 있고 뭔가 진짜 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 학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학교가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로지 경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좋겠고 지위 경쟁 이론에서 보다 큰 핵심은 뭐냐면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냐 이해 못하고 있냐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열린 답안으로 어떠한 답안이든 아마 서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뭘 볼 거냐면 이제 신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그 과잉 교육이 과잉 학력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